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이 되겠습니다. 3월 16일 또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 6.25 때 9.28을 서울 수복의 날이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이 이 서울 재수복의 날입니다. 재수복을 했다는 얘기는 서울을 2번 뺏겼었다는 그런 얘기죠. 6.25 때. 6.25 때 그 첫 번째 서울을 뺏긴 날이 이제 6.25, 6월 25일 날 이제 전쟁이 발발하고서 6월 28일, 사흘 만에 서울을 이제 빼앗겼습니다. 그것을 이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맥어더 장군의 어떤 아주 탁월한 그 뭐라고 할까요? 전투력이라고 할까요?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거에 의해서 9월 28일 날 이제 서울을 이제 수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서울을 뺏긴 게 일사후퇴입니다. 그러니까 중공군 개입으로 인해서 1월 4일 날 서울이 함락됐기 때문에 일사후퇴라고 우리가 명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월 16일, 오늘 그것을 거꾸로 밀고 올라가서 현재 이 그 휴전선거 같은 그런 형태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소위 그 6.25 동안에 이제 공산 치하에 있었던 그 날이 기간이 뭐 대체적으로 한 3개월 반 정도, 5개월 반 정도 이제 되는 거죠. 정말 그 전쟁의 비즈만, 그다음에 이제 동족 상자 안에 어떤 그 6.25 같은 것을 일으키는 그런 반민족적인 그 전쟁광, 전쟁의 원흉, 뭐 그런 아주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 그리고 그런 상황을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6.25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곱씹어보는 그런 날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서울 재수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6.25가 나고서 이제 어, 그 국군이 이제 남쪽으로 한번 밀리죠. 예. 이게 이제 낙동강까지 이렇게 쭉 밀렸다가 이제 메가더 장군의 그 인천 상륙 작전에 힘입어 갖고서 이제 서울을 수복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휴전선, 그때 38선을 돌파해 갖고 올라갔다가 이제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서울을 또 뺏겨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서울을 다시 찾아볼 재수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6.25 전쟁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계군이 이제 남침을 했죠. 1950년 6월 25일 날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북이 남을 침략했다. 그래서 남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남침을 했는데, 쪽지세로 이제 북계군들이 이제 밀고 내려왔죠. 탱크를 앞세우고서. 그래서 이제 서울을 뺏기고 후퇴했어요. 그래서 낙동강까지 밀렸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이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에 의해서 서울이 그 이제 수복이 됩니다. 그게 바로 9월 28일이에요. 9.28 서울 수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38선을 돌파해갖고 북진합니다. 평양을 탈환했어요.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죠. 축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중공군이 이제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장진호 전투, 그 참 그 겨울에 그 개마고원의 그 진짜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 이제 추운 그 이제 대한민국의 날씨를 그때 당시에 유엔군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했던 것 같아요. 중공군은 인해 전술로 막 밀려 내려오지, 춥기는 하지, 쉽게 그 후퇴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아주 꾸미와 전투를 하고 있다라는 아주 그 유명한 말을 남기고서 장진호 전투가 끝났죠. 그래서 흥남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에, 남쪽으로 다시 밀리죠. 그게 일사후퇴예요. 1951년 1월 4일.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한 37도, 우위도 37도 선까지 다시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을 또 뺏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북진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재수복한 게 1951년 3월 16일,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을 수복하고서 이제 전선이 고착화가 되죠. 대체적으로 그때 고착화된 전선이 지금의 휴전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38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부전선, 즉 강원도 산골 쪽에서는 북쪽으로 더 올라가고, 서부전선이 평양시대에서는 이제 서울 쪽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그 휴전선이, 예, 동쪽은 위로 올라가 있고 서쪽은 아래로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1951년 3월 16일인데, 이때부터 이제 그 전선이 고착화가 돼갖고 장기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53년 7월에 이제 휴전회담이 이제 되는데, 여기 이제 밑에 이제 53년 7월 27일 날 이제 휴전이 되네. 그러니까 거의 2년 한 4개월 동안 전선이 고착화 돼갖고 그 상태에서 계속 공방을 이제 이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휴전할 무렵에 그 이제 그때 전쟁 상황을 아주 가장 잘 묘사했던 것이 이제 그 드라마 고치전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참 그 고치에서 죽어간 수많은 그 이제 젊은 그 이제 사병들, 군인들.
뭐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이때 인제 죽어갔죠. 네. 그래서 인제 제가 이 어느 늙은 전사의 노래라는 책을 2019년 11월 1일 날 인제 발매를 했었는데 이때 그 인제 북계군이 한번 내려오고 또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고 인제 두 번 뭐라 그럴까 인제 서울을 인제 빼앗겼던 건데 어 인민군들 북계군의 수중에 인제 우리나라 땅이 넘어갔을 때 그들이 와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물론 이게 지금 서울 제수복이기 때문에 인제 일사부터 이후에 오늘의 인제 얘기가 일사부터 이후 얘기이지만은 이때 당시에 인제 저희 아버지께서 일 그 그러니까 여름 피난이죠. 6월 25일 날 인제 밀려 갖고 인제 9.28 수복하기 사이 그 사이에 인제 에 군에 징집이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제 군에 징집이 돼서 인제 전선에 투입이 됐는데 고때 음 뭐 8 월, 9월 고 무렵에 이제 예 아버지가 고향에서 겪은 그 내용을 이렇게 일기에 남겨 놓으셨 그래서 그거를 마치 고 고어죠. 한국 고어 같은 거 아버지 일기장의 내용을 제가 현대 국어로 인제 바꿔 갖고서 음 제가 인제 이 어느 늙은 전사의 노래라는 책에다 인제 수록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고 내용을 한번 잠깐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적 즉 인민군 중공군이 됐든 뭐 인민군이 됐든 북해군이 됐든 그들이 수중에 인제 이 남한 땅이 들어가 있었던 고때 상황을 갖다 인제 묘사를 한 거예요. 물론 이것은 구입 그러니까 서울 재수복되기 전이 아니고 9.28 수복되기 전 상황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기막힌 노릇이었다. 예 잠시 인제 어 인제 집이 있는 시내에서 그 좀 쪼끔 변두리 산골로 이렇게 인제 가서 인제 숨어서 지낼 때죠 때가. 그러나 우선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제일이라 피난집에 돌아와 숨어 있었다. 이제 피난집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몸을 피했던 그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인민군들이 찾아왔다. 아바이 동무 오마이 동무 하는 소리에 그러니까 엄청 친절하다. 그들은 남반부를 해방시켜 온 군인들이니 안심하라고 했다. 무조건 죽인다는 말과는 아주 대조적이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인민군들은 양민을 만나도 무조건 죽인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막상 인민군들을 직접 대하고 보니까 아주 대조적으로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얘기죠.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죽이지는 않는다고 하여 우리는 안심하고 나가보니 생각대로 친절하였다. 그 이튿날 나는 불타버린 집에 안이 가볼 수 없어서 읍내로 나가고 참혹한 일이다. 집에 숨어 있다 참변을 당하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인제 증평 이제 충북 증평인데 여기가 증평 시내를 이제 인민군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폭격을 한 거예요. 유엔군이. 그 인제 폭격을 하니까 뭐 집이 다 인제 망가졌죠. 그리고 그 집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방공호가 아닌 그때는 뭐 방공호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예. 집에 인제 숨어 있다가 인제 뭐 하늘에서 포탄이 떨어지니까 그냥 죽는 거죠. 그냥 참변을 당한 겁니다. 네 그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전쟁이라는 이렇게 참혹한 것인가?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맞대고 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는 길에 인민군을 만났다. 젊은 사람이었다. 그들은 나를 보고 남반부 해방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서로 죽인단 말인가? 정말 알 수 없는 이야기다. 이제 집도 다 타버려 갈 곳이 없다. 우리는 다시 송씨네 집으로 돌아간다. 근데 이게 피난집이야. 잠시 몸을 피했던 인제 집이 송씨네 집이었어요. 자 그런데 인제 요 다음이 인제 어 뭐라 그럴까 아주 좀 불행한 얘기입니다. 인민군들보다 지방 빨갱이들의 행패가 더 심하다. 그러니까 지방 빨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생적으로 인제 생겨나고 아니면은 인민군들이 수중에 떨어지니까 그들에게 노동당 입당 원서를 쓰고서 그들의 충성을 하는 거죠. 근데 충성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인제 오히려 인민군들보다 더 행패를 부렸다라는 게 문제죠. 네. 그 행패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방공호로 가는데 총을 든 사람이 한 명 있었다. 나보고 따라오라며 같이 가자고 한다. 아버지께서 병이 나서 약을 사러 가야 한다고 사정을 하니 잔말 말라며 등에 총구리를 갖다 댔다. 그래서 끌려간 곳은 내무서였다. 들어가 보니 친구들도 여러 눈에 띄었다. 하나하나 열을 지어 지장을 찍고 있었다. 서류 내용인즉 나는 인민공화국에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의용군에 자진 입대했음을 서약한다는 내용이었다. 끌려온 젊은이들은 지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찍을 수밖에 없었죠. 뭐 총구리 들이대고 찍으라고 그러는데 안 찍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음. 그런데 인제 이런 사람들이 인제 나중에 국군이 다시 올라왔다가 부역을 했다고 해서 또 많이 또 희생을 당했을 겁니다. 또 반대예요.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민군들 수중에 들어갔을 때 또 이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많이 인제 그런 그 희생을 당한 것, 그게 인제 6.25의 실상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들은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가족들과 인사라도 하고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인원만 편성이 되면 바로 의용군으로 보내려는 것이었다. 이때 인제 부모하고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냥 의용군으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인민군복을 입고 총을 주어지니까 가서 인제 쏘다가 또 죽고, 인제 그러면서 인민군 의용군으로 들어갔으니까 또 뭔가 기록에 인제 불행한 것들이 인제 남아 있고, 인제 참 이게 참 비극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고 묘안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붉은 완장을 두른 사람이 허겁지겁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오늘 저녁에 증평이 폭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를 보고 "서류를 들어라. 무기를 들어라. 야단이다. 기회는 없다." 정문에서 총을 든 빨갱이 둘이 서 있는데 누가 불러서 의용군에 일을 하러 왔는데 시내로 심부름을 간다고 했더니 의심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 줬다. 그리고 나와서 송 씨와 둘이 죽어라 하고 뛰어 안골로 도망을 가서 방공호로 하러 갔다. 여동생에게 망을 보게 해 놓고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그 방공호로 들어가 숨는 것이다.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감쪽같이 의존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피난살이는 참으로 오래 못할 짓이었다. 증평에서 누군가가 인민군에게 잡혀가서 총살을 당했다는 말이 들린다. 그 밖에 젊은이 수백 명이 의용군으로 끌려갔다는 얘기도 들려왔다. 군인 가족, 경찰 가족이라고 해도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 등 인민군 이야기는 끝도 없이, 그리고 많이 들려왔어도 군 소식은 도무지 들려오지 않았다. 농민들이 심어놓은 곡식들은 모두 빼앗기고 내무소에서 나온 놈들은 콩토를 일일이 세어 나락이란 나락은 모두 빼앗아갔다. 현물세를 책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밤이면 교통로를 혼다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끌고 나가 일을 시켰고 어린 학생들을 모아 김일성 노래를 가르쳤다. 빨갱이, 그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여러 가지가 날만 새면 바뀌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단양 쌍철 복구공사에 징발이 되었다. 온 가족은 야단. 가족 중에 누군가 대신 복구대를 가면 아버지의 징발을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내가 올가미에 걸리는 것일지라도 가족을 책임진 아버지 대신 아들인 내가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이튿날 나는 아버지 대신 단군전에 있는 집합 장소로 갔다. 그곳에는 젊은 사람들과 피난 못 간 사람들이 모여 있어. 우리는 사람들이 주는 보리쌀 한 대씩을 받아가지고 증평국민학교로 이동했다. 일개분대 12명씩 편성을 하여 낮에는 잠을 자고 밤으로 걸어서 3일 만에 단양에 도착했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쭉 이제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탈출을 해갖고 어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이제 구입할 그 인천 상륙 작전으로 구입할 수복이 되는 바람에 인민군들이 철수를 했죠. 그리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 다시 서울을 찾은 게 바로 오늘 서울 제수복이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그 서울 제수복이라는 그 어떤 그날의 어떤 그 소사를 놓고 왜 이 예 책을 이렇게 읽어 드렸냐 하면은 인민군들의 수중에 떨어졌을 때 인제 우리 어 남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고통고 힘들었는지 그걸 이게 한번 알아보자라고 해서 인제 이 책을 갖다가 고 한 부분을 갖다 읽어 드린 겁니다. 자, 어찌 됐든 전쟁을 하면 이겨야 돼요. 이기지 못하면은 고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가족도 고통을 받고 부모도 죽게 되고 본인도 죽게 되고 뭐 어 전쟁하에서 총칼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참 전쟁은 참 참혹하고 불행하고 안타깝게 짝이 없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어느 늙은 전사의 노래라는 책에 있는 어 인민군 수중에 들어가 있었던 때 당시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정말 곰돌이가 땅을 보고서 고민을 하는데 정말 어 그때 당시 상황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옳은 것일까?' 정말 나오라고 총칼을 들이대고 의용군 지원서에 도장을 찍으라 지장을 찍으라고 그러는데 안 찍을 수도 없고 찍으면은 또 인민군에 지원했다라고 해 갖고 또 욕을 먹었고, 참 우리가 인제 영화 중에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면은 결국은 형제가 둘이 남과 북의 군인으로 달려 갖고 근데 나중에 서로 인제 음 총불을 대고 싸우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그게. 한 가족, 한 형제가 아주 우애 좋던 형제가 이제 이념의 노예가 돼 갖고서 서로 총불을 들이대고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 아주 비참하고 불행한 상황이죠. 네. 네. 하여튼 오늘이 서울이 이 두 번째 함락됐다가 인제 다시 인제 에 수복한 두 번째 수복한 날인데 음 그때가 인제 3월 16 일이었네요. 정말 참 그때 인제 나누어진 남과 북의
허리통하게 지금까지 이제 오히려 지금은 재래식 무기는 그냥 젖혀두고 핵무기라는 걸 만들어 갖고서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무력을 하고 미사일을 날리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죠. 그러나 거기 굴해서는 안 돼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은 강한 자들은 더 세게 와서 때리게 돼 있습니다. 강한 모습을 보여야지 이거 괜히 때렸다가 거꾸로 내가 당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해야지 평화가 찾아온다. 감히 내 영역을 갖다가 넘나들고 아니면 이렇게 넘겨다보고 야금야금 뭐 침투해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방지가 된다는 그런 얘기죠. 예, 서울 제수복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전쟁 상황에 있었던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